지급된 이후에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정말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목표로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안전 소비 쿠폰.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달라진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아마 여기 소비 쿠폰 사세요? 소비 쿠폰도 다 받고 있습니다. 시장도 보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곳도 있네요. 네, 이 곳곳에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요. 상인들은 쿠폰 지급 이후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요? 거의가 민생 소비 쿠폰이에요. 지금 결제하는 게. 많이 하루에 매상이 한 50만 원, 60만 원 표정들이 정도 많이 늘어났어요. 밝아졌어요. 지금 네. 현재는 20%인데 다음 주부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이 소비 쿠폰 덕에 움츠렀던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쿠폰을 사용해 본 시민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그 어머니 이거 쓰시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 들어요? 많이 돼요. 과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연주할 수 큰 걸로 고민하지 않고. 네. 하루 거기 사서 뭐 국도 끓여 먹고 안 사던 거 좀 들었다 놨다 한 것들을 살 수 있잖아요. 기분 좋아요. 미용실에도 맞아요. 제가 네. 가서 한번 머리도 만져보고 싶고 또 저 이 시장에서 오다 보니까 예쁜 옷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 사 입고 싶었대요. 네, 이 소비 쿠폰은 시장뿐 아니라 약국, 병원, 서점 등 많은 가게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도 특히 덕을 톡톡히 보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의외인데요? 원래 오시는 주기적으로 오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 평소에 조금 머리 패턴이 좀 조금 안 더 자르던 빨라졌다라는 분들도 거와 그냥 가게 기존에 막 됐죠. 커트하셨던 고객님이 뭐 이제 예. 앞머리 펌을 더 추가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염색을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다라는 게 그 부분들이 좀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라운 사실이 저희 매장에 거의 30대에서 50대 층들이 조금 많은 부분인데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조금 오면서 요거를 좀 써볼 수 있는지 여쭤보는 분들도 많았고, 예, 혹시 문의 전화도 사실은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네, 이 재방문 고객뿐 아니라 새 손님의 유입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가게는 새 손님을 맞고 소비자는 평소 하지 않던 소비를 경험하는데요. 자, 이 현상을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이 소비 쿠폰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생긴 돈이고 그다음에 4개월 이내에 다 소비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상적인 지출 외에 추가적으로 그런 소비를 또 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힘은 분명했다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모든 정책에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시민들이 꼽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 먼저 타 지역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여기가 저희가 지역이 영등포이다 보니까 일산에서 오시는 분, 뭐 광명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천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게 조금 저희는 그 부분이 조금 지역 아쉬운 경제 활성화라는 맞아요. 뜻이잖아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뭐 40짜리 상품권 한 장을 내시고 배 하나를 사시고 이제 잔돈으로 달라는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 상품권을 주고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사람이 있거나. 그럼 안 되죠. 소위 깡인 거죠? 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특성이 예상치 못하게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른 건데요.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고 일부나 전부의 금액을 현금화해 돌려받는 일명 현금깡 수법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단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SNS상에서도 소비 쿠폰을 현금과 교환하자라는 글이 잇따랐는데요. 자, 이 행위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골목 시장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이 소비 쿠폰을 지급받은 후에 현금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요. 그에 더 나아가서 환수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보조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혼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날 저는 동일한 브랜드의 두 카페를 방문했었는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쓸 수 있나요? 사서로 나오는 거세요? 아, 네네네. 다 나오는 거 쓰시면 돼요. 처음 찾았던 매장에서는 당연히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브랜드의 또 다른 지점에 찾아가 봤더니 여기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여기는 소비 쿠폰 사용. 여기는 안 돼요? 직영점이라서 가맹점만 돼요. 직영점이라 사용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브랜드 매장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요? 아니 갑자기 이제 갔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나오는 적인데 카페만 가봐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엔 모른다니까요. 시민들도 입을 모아 헷갈린다고 말하는 그 기준에 대해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그게 직영이냐 아니냐에 다르고 연매출 30억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쪽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 보면 엑셀 파일로 사용처를 다 올려놨다고 하네요. 같은 브랜드라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매장의 매출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어려움이 더욱 클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 가면은 이렇게 딱 팻말에 붙여놓던지 어디 쓰므라 했던지. 아니 이게 정보라는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텔레비에 MBC라든지 거기 나오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알아야지. 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겐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상황. 자,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거리로 나가 사용 가능 스티커를 확인하고 각 매장에 문의하는 방법뿐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쉬운 점, 해로운 소비에 몰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서울 시내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자, 그 안에서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건 바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손님들이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사가네. 주류나 담배 품목에 상관없이 편의점이 되니까 10분 중에 7, 8분은 요즘 들어 많아졌어요. 이때다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르 많이 찾더라고요. 실제로 소비 쿠폰 지급 이후 술과 담배를 사는 손님이 확연히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소비 쿠폰 때문에 가격도 막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배는 가격이 안 오르니까 어차피 피는 거라서 이번에 한포로 샀어요. 쿠폰이 지급되자마자 담배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소비 쿠폰은 4개월 동안 안 쓰면 없어지는 소멸성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는 사재기를 해두면 이제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배를 사서 쟁여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담배 소비가 소비 쿠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걸까요? 원래 술, 담배는 남는 게 없는데 소비 쿠폰 산다 해도 더 남는 것도 없어요. 이득도 없고.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보통 50원 더 되고 좀 더. 예,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뭐 경기 회복의 의미로 봤을 때 좀 이게 담배는 글쎄 크게.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도 안고 있는 소비 쿠폰.
네, 그렇다면 본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지속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좋은 정책이다. 내수인자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긴 한데 그만큼 재정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효과를 가진 정책.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제도의 기초가 탄탄하게 보완돼야 되겠죠. 네. 소비 쿠폰이 취지처럼 민생 회복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만났던 상인들이나 또 시민들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고 신청한 다음부터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 가운데 78.4%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도에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과 같은 기간 비교를 했을 때 54.4%와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김재영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 혹시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있거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덕분에 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